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공개 장중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시 40분이고요. 남지 한 50분 남았는데, 안 팀장도 사람인지라, 요즘 많이 게을러졌어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장중에는 이제 투자를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 정신이 없습니다. 좀 뭐랄까, 밖에 있는 공개 투자 공개 회원님들께 좀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좀 제가 중간중간 자주는 방송 못 해드려요. 중간에 한 분씩 어떤 정부 정책의 중대한 결단이라다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만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제가 중간에 한 번씩 해드릴게요. 워낙 회원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바빠요, 저도.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자, 오늘 방송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3분기 동안 우리가 주기 동안 좀 잘 보셔야 할 분야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 원래는 정부가 원래 한시적으로 3분기만 무비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수 촉진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제 상시로 중국인 단체 관광만 상시로 무비자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기로 어제 정부에서 그런 이제 뭡니까 뉴스가 전달해 나왔어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자주 오면 싫은데 뭐 그러긴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사정인지라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재명 이제 대통령 그 생각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뭡니까 실업자도 하고 지금 나라 내수가 너무나 잘 안 돌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하루라도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내수 시장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단순히 30조 2차 예산 편성한다고 막 국가 경제가 바로 살아나고 이건 아니라 말이죠. 아니에요. 어쨌든 관광이라도 급하게 빨리 이렇게 많이 놀러 오시면은 내수 진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수 관광 1위 역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뭐 물론 문화상 우리가 차이는 많지만은 그래도 내수 이게와 소비 진짜가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잘 모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긴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에요. 자, 어쨌든 중국하고 이제 외교라든가 수시로 통상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에서는 우리가 협상 카드를 더 미국에서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협상할 때 좀 유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의 이제 통상으로 넘어갈까 미국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양손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동향들을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특정 산업들이 상당히 크게 수혜받을 것이라는 것이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또 뭐 엎치락 뒤치락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상법 개정하고 또 겹쳐 있죠. 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장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곧 반영될 거예요. 정부 이제 곧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보면서 투자 임하는 거 너무 좋아 보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수시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어떤 산업도 우리가 그러니까 안 팀장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잘 매집하신 분들은 나중에 크게 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물론 제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만 근데 이번에 이런 동향도 돌아가는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눈에 보이는 막 급등주를 추격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 분석을 이렇게 안 팀장처럼 좀 잘 검토해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매수하죠. 좀 큰 돈을 좀 만져보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단타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 길이에요. 절대 단타하지 마시길. 자, 시간이 제가 좀 급하게 한 것처럼 오늘은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페북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시로 보세요. 제가 밤에 자주 제가 올리는 것은 여느 때는 뉴스에 안 나온 정보들도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희들은 돈 내고 버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하루 이틀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올리는 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제가 올리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으니까 또 투자하실 때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제가 이런 매체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예,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 이걸 제가 여러 개 올리는데 어제 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9월절에 전성절, 예, 9월 3일입니다.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 상시 이제 무비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부 정부에서도 일찍이 우리한테 화답을 했죠. 게임 업종하고 엔터테인먼트 한활력을 실질적으로는 풀었어요.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회사가 중국에 이제 판매 판호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중국 기업들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야는 아주 분주해졌어요.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제3, 지금 한 5, 6년 됐나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 못한 거? 게임하고 엔터 중에. 물론 우리도 이제 글로벌 확장해가지고 워낙 잘 되셔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화장품이죠. 한 4, 5년 동안 침체에 맞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K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화장품이 최근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자 이런 관광철이 좋아지면 또 카지노 산업이 또 매출이 높아져요. 이 카지노 산법 개정하고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가 금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3분기가 이게 중국의 단체 관광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 워낙 집중되는 그런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치 게임이에요. 현명한 투자자든 빨리 일찍 매집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아주 높은데 안 돌아가도 내가 본전이에요. 돌아가면은 한중 통상 테마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지금 이 조건들이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7월 말쯤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가 한중 통상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이게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지속됩니다.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렇더라면 한중 통상에 관련해서 뭐가 가장 혜택을 받겠느냐? 우리가 좀 본다면 이는 뭐나 해도 서로 관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행사가 더 좀 많이 주목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행사는 패스하겠습니다. 여행사는 이제 산업 특성상 물론 매출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 건 좋은데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무엇을 볼까요? 항공사? 항공사도 항공사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혜택 받는 거는 맞죠. 근데 특별한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꼽은 것은 뭐니 하도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장품 잘 보셔야 된다. 엄청나게 떨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품 전 세계 K뷰티 수출이 올해가 기록을 낸 거 알죠?
기록을 이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가 나왔던 그러니까 1, 2분기 화장품 수출이 엄청 잘 됐다는 뜻이에요. 중국을 제외한 제3의 뭐 북미나 유럽 이런 쪽 뭐 중동 이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뷰티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 8월 달 가면은 이제 실적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든다. 두 번째, 9월 달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정선제를 참석합니다. 뭐 한중 통상해가지고 또 화장품이 뜨게 돼 있어요. 10월 달 되면 중국 최대 국경절이 있습니다. 그때 뭐 중국에 한 8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일 많은 공휴일이 10월 달에 10월 달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때 중국 사람들이 해외 관광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비자보다 보니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더 많이 오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요즘 지진 곧 일어난다니 막 소문이 흥성흥성 해가지고, 네. 지금 또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8월, 9월, 10월 보면은, 이게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간다는 조명 모멘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 있다. 추가적으로, 자, 화장품이면서도 우리 이번에 상법 개정이 지주회사가 가중 혜택을 받는 그런 상법들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화장품 회사이면서도 지주회사면 너무나 나이스하겠죠. 두 가지 모멘트 같이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하면은 자, 제가 통계를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자,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그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원래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매출이 상당히 과거보다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에요. 그 그룹 중에서.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지주회사가 맞아요. 근데 LG생활건강 지주회사가 아니죠. 더군다나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매출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예요. 한한령 중에서도 20%, 한한령 풀리면은 40, 50%면 껑충껑충 뛰겠죠. 그 아모레 퍼시픽의 상해에 그 대리 중국의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주문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회복 조짐이 좀 상당히 원래 그게 이제 중국 시장에 원래 그게 이제 네트워크망이 있다 보니까 다시 회복 조짐이 보여요. 자, 중소기업들 같은 중에서는 이차 환불하고 에이블 CNC를 좀 볼만합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적합되는 거 에이블 CNC 제가 이번에는 우선주를 만들고 싶다. 아모레 퍼시픽. 네. 자, 제가 중국 한중 관광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의 매출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가 한한령 때문에 한 5, 6년 동안 지금 침체하고 있어.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도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겠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렇죠. 상법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주 회사들이 모멘텀이 이제 가치가 오기로 이제 더 한참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두 가지 모멘텀이 다 3분기에 상법 개정 이제 곧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1순위로 뽑자면은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단타에 몸에 익히다 보니까 좀 매진해놓고 한 보름 한 달만 안 가면 그냥 버리시죠. 그러지 마세요. 10월 달까지 쭉 보세요. 10월 달에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좀 길게 가면은 12월 달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10월 달 되면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쇼핑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자 자금이 넉넉하시다면 그때까지 가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매집해서 그때 가서 주가 얼마 오르는가 봐야 되겠죠. 얼마 오를지는 좀 말로는 안 할게요. 상당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다른 모멘텀이 갑자기 탄생했다 하면 이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에요. AI 생태계하고 재생에너지 이제 정책이 이제 곧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한 규모로 얼만큼 스타트로 얼마나 시장의 주목을 이끌 것인지는 그때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거는 나중에 발표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 투자하셔도 너무 좋다.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한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츠 환불. 다른 화장품은 건들지 마세요. 꼭 안 팀장이 말씀드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츠 환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에요. 화장품 중소형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고 배당을 가장 많이 줘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지금 한 10% 정도 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만 그 안에는 중국의 자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츠 환불 39% 지분을 갖고 이제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 에스테틱의 피부 전용 그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오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모멘텀이 이제 한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츠 환불 한번 투자해봐도 너무 좋다. 그리고 에이블 CNC.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배당을 버는 대로 쭉쭉 다 배당을 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소형 중에서도 해외 수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은 그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게 이제 길이 막히는 바람에 베트남으로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도 한 10% 있는데 과거에 네트워크 그런 그 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게 뭐 중국에 관련 사업들이 잘 될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제 상법 개정하면은 뭐 배당주라든가 막 이런 것이 또 주목할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번 볼만합니다. 예? 자, 이츠 환불하고 그다음에 이게 에이블 CNC는 중소형 소액 투자자들 투자하기 좋겠고 그리고 아모레 포스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는 분들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는 대형주가 잘 가는 시장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중소형주도 가긴 가는데 코스피보다 크게 그 상승 흐름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 주기적으로 1, 2년 동안 계속 오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는 엄청나게 나중에 큰 후회하실 거라는 거. 지금은 큰 돈을 매집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최고의 이제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팔고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 나중에 죽도록 후회하실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한 2달 전부터요. 그 정책주 핵심 외에는 모두 다 코스피로 종목을 전부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자, 그리고 자 화장품을 말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이제 카지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또 뭐냐면은 상법 개정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원랜드. 한 뭐 많이 떨어졌죠. 이 바다에서 치가지고 이제 오르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뭡니까 카지노를 놀기 좋아해요. 중국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 외국인 그 관광 중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40%는 중국인 단체 관광에서 카지노가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 무비자 뭐 이 매출이 더 오르겠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상법 개정하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서 좀 관심 투자가 많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죠. 배당 투자 그 소득세법은 아마 내년쯤에 개정할 가능성이 커요. 올해는 이제 상법 개정하고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쨌든 연말 배당하고 막 이런 것을 연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배당 성향이 50%예요. 공사가. 근데 3, 4분기 중국인 관광이 엄청 많이 왔다 하면은 지금 중국인 관광 단체 안 왔는데도 배당률이 한 6%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올해 3, 4분기 실적 좋았다, 중국인 관광 많이 왔다, 매출 올랐다, 막 배당 성향 50%다 일면은 뭐 게임 오버래요. 주가 얼마 오를지 모릅니다. 하반기는.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 나이스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텍. 자, 코텍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보는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기업인데, 대부분 사람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게임기를, 카지노 게임기를 만드는 그런 그 기업이에요. 기업의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이제 여기서 나와요. 예. 이런 자산 가치가 상법 개정하면은, 자산 가치가 자연스럽게, 한분 그 이제, 그럼 왜 코텍이냐? 이게 얘네가 카지노 게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게임 회사들이 이제 흥행되면은 얘네도 자연스럽게 부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9,000원이지만 주당 순자사 22,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7.6%인데 올해 1분기에 12.6%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지노 게임들이 카지노 이 게임 기기들이 잘 팔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에러용 뭐 모니터나 뭐 전자칠판 이런 사업에도 진짜 자사주가 27%네요. 상법 개정 제대로 때려 맞았네요. 꼼짝달싹 뭐네. 자, 우리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23,000원 치고 상법 개정에 자사주 소각한다면 30%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3만 원 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9,000원이에요. 본인이 행동주의 펀드 같으면 좀 흘려요, 안 흘려요? 자산 가치 저 보세요. 사는 사람이 그냥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을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만약 행동주의 펀드라면 이 회사 완전히 막, 집중적으로 공략해 버릴 거예요. 지금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돼요. 막말해서 1억 달러만 가져오면은 우리나라 돈 1,300억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 홀락당 먹을 수 있어요. 1억 달러도 필요 없어. 완전히 그냥 공짜 먹기예요. 이제 상법 개정 지나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인 이제 단체 관광 오면은 카지노 흥행하면은 이런 산업들이 또 부각된다는 점. 오케이. 나이스. 두 가지 다 좋아요. 그냥 9,000원 선에서 분할 매집해가지고 9월달 한 10월달까지 쭉 갖고 가보세요. 예? 자, 이게 카지노까지 말씀드렸었고, 화장품 카지노, 여행사도 좋긴, 크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에 투자하시면 큰 놈으로 투자하세요. 큰 놈으로.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투자하면 이제 그 분야의 큰 놈만 딱 보고 투자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딱 중소형 종목처럼 막 시세가 뻑뻑 치고 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코스닥을 안 산단 말이죠. 사고 싶어도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작다 보니까 투자하려고 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시게 된다면 꼭 대형주로, 코스피 대형주로 집중 공략하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투가 가장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엔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장품. 그 여행사들은. 그 여행사로 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사와 우리나라 여행사 비교를 해야 되죠. 누구 실력이 더 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 뭐라 해야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사업 규모가 글로벌적으로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행 사업만 단순히만 보자면은 우리가 열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관광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타닥치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나갑시다. 근데 카지노 같은 거는 반독점이다 보니까 중국에는 카지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됐던 거잖아요. 중국산에 더 많이 사주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K뷰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매출이 이제 곧 프랑스도 이제 초과합니다. 전체 매출에. 지금 미국에 금방 초과했고, 우리나라 뷰티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가 성장하면은 이제 뷰티 의료 기기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 보톡스 같은 거 좀 글로벌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에 공장 막 정설하고 공장이 이건 비밀인데. 어쨌든 이런 분야 나중에 한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 보톡스 같은 이런 거, 지금 휴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40 몇 프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 분기는 50%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50%.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근데 디스카운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계속 좀, 근데 상품만 제대로 개정하면 우리나라 4,000포인트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 한 번만 오르면은 두 번 다시 살 기회 안 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좋은 기업들 잘 발굴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사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은, 뭐, 자, 이것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왜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야 하는지.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 미국 국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물론, 이러다 갑자기 뭐, 알지도 뭐, 어떤 금융위기가 확 터지버리면, 그거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신이 아니에요. 외가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너무 깊숙이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의 10년 국채물, 미국의 10년 국채물을 이제 중심으로 보자면은, 그렇죠. 지금 4.2%예요. 얼마 전마다 지금 막 4.8%, 막 5% 통과한다니 막 난리 났었죠. 이 연초에 4.8%, 지금 4.2%가 떨어지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은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사서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라. 예. 그 지니어스법 이제 곧 통과되니까 지금 한 몇천억 단위로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뭡니까? 대형은행에 이제 그분 뭐라 하지? 그분 무슨 무슨 비율인데? 제가 적어놨고도 제가 또 기억 안 나네요. SRR이라고 했나? 여기 있네요. 자본 규제, 미국의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가 완화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준으로 보면은 개정안은 원래 5%인데 3.5%로. 그럼 나머지 금액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를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안 내려도 미국 국채 계속 떨어지죠. 예, 이제 그런 이유서예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의 힘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에 3분기 악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뭐 악재가 지나면 연말 되면 또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좀 투자할 계기가 된다는 거. 지니어스 통과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된 사업들 잘 보시라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미국의 주가는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국내만 머물지 말고 지금 국내만 보고 있어 투자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투자의 상식이 어긋나면서 절대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스페인, 독일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일본도 잘 보셔야 돼요. 일본도 어제 곧 발표했어요.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3조 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0조 정도 되죠. 이제 전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러니까 전력은 앞으로 유럽이고 중동이고 아시아도 지금 무지막장하게 지금 많이 전력주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주는 잘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만약 또 힌트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주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각국에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전력 장비들이 주가들이 아직 안 떴어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 곧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발표하면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여름의 계기에 제가 요즘에 또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올해는 가전이 워낙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름 테마를 좀 하시겠다면은 여시 3분기다 보니까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꼭 이것만 보도록 하세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름에 정점은 뭐냐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매집해놓으면 대략 한 달 동안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딱 적정 시기입니다.
예. 자, 이게 1,500,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막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또 왔죠. 요 이튿날에 또 그 뭡니까, 날씨 덥다 해가지고. 너무, 사고 파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상선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제일 바보짓이에요. 좋은 시장 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차근차근 매집해 놓고, 아마 주가가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가장 더위가 정전기 때 여름 테마가 한 빡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다만 잘 오르면은 한 100%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지금 매집해놨고 가만히 들고 가야 돼요. 중간에서 등락할 때 좀 갖고 계세요. 계속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단타해가지고 세상에 뭐 몇백만 버려가지고 세상에 다 돈을 번 것처럼 지금 몇천만 번 것도 제일 적은 거예요. 지금 억 단위, 수십억 단위씩 주위에서 지금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가 이재명 뭐 좋다는 그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금융혁신을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부동산 자산 시장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좋아지면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 활동이 더욱 열심히 할 수가 있겠고, 시장 자금 조달 원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 혁신 시장으로, 선진 시장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민들도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해가지고 앞으로 배당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들어왔어요. 부동산 투자하면 바보예요.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주식으로 갖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기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반도체 투자도 좋아요.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북미에 이제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반도체나 SSD나 같은 거 이런 지금 수출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원활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AI 반도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저는 자, 파운드리 중에서 삼성하고 SK 외에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DB 하이텍. KRX 종가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DB 하이텍. 제가 시장 전망하는 바로는 아마 내년쯤 이거 8만 원 기본을 들고 한 10만 원 이상도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초기 단계라 말이죠. 아직도 대규모 지금 아마 한 내년하고 내후년쯤이가 더 규모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계획을 잡는다면은 DB 하이텍 이것도 하면 사보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반도체 분야 중에서 살 거 없어 아니면 이거 사시도 돼요. 삼성전기 우선주. 제가 이거 한 1년 정도 계속 추천했죠. 왜 안 팀장은 가지도 않은 종목을 계속 추천해. 질리시죠? 뭡니까? 미래에서 벤처 투자하는 것처럼 한 1년 동안 얘기하는데 1년 후에가. 안 팀장은 추천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삼성전기가 올해가 저는 많이 갈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삼성전기가 좀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뺨 하나 맞고 나서 어리둥절 하다가 1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뺨 한 번 맞았는데 또 2번 더 맞으면 삼성은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HBM뿐만 아니라 삼성은 더욱 강력한 거 AI 반도체의 파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서버에 들어간 AI 반도체 파운더리가 더욱 수요가 많다는 거.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타사가 지금 AI 반도체 대체제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 이 비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파운더리가 아마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이 AI 반도체 각종 핵심 소재 각종 핵심 소재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삼성전기가 공급하고 있어요. FPGA 같은 거, 그리고 MRCC 이런 거.
그리고 그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거 이건 다 삼성전기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핵심 소재 모두 삼성전기에서 하고 있다. 이게 아마 내년쯤에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은 내년쯤은 10몇만 원 그냥 기본적으로 가고 한 2, 3년 후에 가면 2, 30만 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6만 원이죠.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뭐 중간에 뭐 시장 경제가 뭐 흔들리 없다면은 그런 상황이 주고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반도체보다도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거 잘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AI 반도체 벤처 기업들 그렇죠? 또 말한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에서 성공하려면은 악종이어야 돼요. 악종. 뭐가 악종인지 알죠? 아무리 때리도 안 죽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지 마시고 기술적 분석.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은 기술적 분석하는 거야. 이거 기술적 분석 왜 해? 무슨 의미인데? 뭐 저기 떨어지면 막 계속 하라 한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제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어쨌든 뭐 어디에서 얼마큼 사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한 2, 3년씩 최소 1년 이상을 전망하면서 매집하셔야 괜찮은 것이다. DSC는 우리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DSC 저도 우리 팀원들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잘 들고 계시라고 우리 지금 200% 넘게 수익 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한 번 더 이제 어느 계기인지 모르겠다고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돼가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못했던 수익률이 우리 보통 개인 회원들 중에서 탄생합니다. 만약에 내년쯤에 탄생하면 우리가 작년에 보름쯤에 딱 지금 보면 딱 1년 됐죠. 한 1년 더 버텨가지고 뭐 5배 내지 한 8배 수익 나면 좋잖아요. 2년 투자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 근데 2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으라니까 손이 건지럽죠. 못하죠.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극히 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 보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금융시장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이거 시장 캐파를 이제 부동산 시장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인데 중간에서 사고 파면은 자산 가치가 중간에 조금씩 그만 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 본인의 사는 가격도 오르고 파는 가격도 오르고 결국은 제일 마지막 가면 만약에 한 1년 지나 2년 지나 우리 시장 4,000포인트 넘고 5,000 막 4,500 그래요. 그때 가면 여러분 얼마 벌 것 같아요? 용돈 조금밖에 못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수십억, 수억 단위로 벌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번 상승기에 여러분 진짜 한 몇십억씩 못 벌어가면은 진짜 여러분 나중에 진짜 죽도록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 탄생하고 나서 몇 가지 핵심이 있죠. AI 생태계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세 번째는 금융혁신. 금융혁신은 잘 보세요. 스테이블코인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뭐 은행, 한국은행장에 미국이 하면 우리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팀장 판단하는 게 뭐냐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대형 은행에 이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른데 민간 기업에도 이제 규모로 이제 허가 내주는 이럴 가능성이 확률이 한 8, 90%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8개 은행이 지금 손잡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하고 지금 이게 컨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CBDC가 잠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CBDC가 중단됐으니까 스테이블코인 지금 이걸 발행하느라고 정부에서 한 몇백억 쓴 것 같아요. 비용 지출을. 경제학적으로는 매몰 비용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도 지금 막 나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 시스템에 잘 골라서 보다 보면은 지금 IT 기업들하고 프로그램 짜는 기업들 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대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매집한 지 지금 한 2, 3주 됐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게 여러분 다 우리 시장의 새로운 그 금융의 그런 새로운 파트 시장이 전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통하면
시장의 수익률은 항상 새로운 거, 새로운 성장, 새로운 것에 투자들 기대심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4년 암팀장 JLK 투자가 800% 수익률, 그러니까 JLK 뭐예요? AI, A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거기에 대한 환상이 투자 평가를 제일 높게 준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내에 주가가 몇 배씩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800% 먹은 거고, 두 번째, SMR.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작년 2024년 SMR 회사들이 그 이제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자금들이 없어요. 다 주가 폭락했어. 폭락한 과정에서 나는 회원들 데리고 과감히 들어가 매집을 했단 말이죠. 왜? 데이터 센터 지면서 전력을 어떻게 할 건데? 결론은 SMR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술에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뭐가 문제야? 비테크 많은 게 돈인데. KRX 장 종료되었습니다. 6개월 안 되는 사이에 우리가 560% 수익을 내고 20몇 달러에 팔고 나오는데 40달러까지 갔어요. 제가 너무 일찍 팔았구나. 이렇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시갖고 안 팀장처럼 좀 큰 물에서 큰 돈을 좀 만지시가지고 좀 성공의 길을 좀 한번 가보시기 간절히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녹화해 둘 테니까 아마 중국 그 관광 이제 곧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잘 매집하시가지고 성공 투자 잘 마무리하시기 권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은 되도록이면 3분기는 초과하지 마세요. 저는 7월달 안 초과했으면 좋겠어요. 한 8월달 주면은 이제 우리 정부 정책들이 난리 날 거예요. 뭐 빨리 집단하려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뭐 본인이 뭐 투자 엄청 잘 하시면은 혼자 잘 매집하시갖고 정부 정책을 좀 잘 보세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일생일대 딱 한 번 기회예요. 잘 투자하세요. 큰 돈을 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서 만약에 지수가 4,000포인트 이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날 기회가 큰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은 수익 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꼭대기에서는. 지금 아직 3,100포인트잖아요. 그렇죠. 3법 개선 이제 곧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4,000포인트 이미 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평균의 지금 절반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글로벌 평균만 가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5천, 6천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상법까지 개정해줘버리면 외국 사람들 죽자 살자는데 뛰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뭐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외 자산에 대체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지수 중에서 탑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정시 춤을 헐렁헐렁 하면서 계속 사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중간에서 단다한다? 바보짓이죠.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뭐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4,000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4,000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가서는 돈 못 벌어요. 아시겠어요? 3,000에서 4,000 가는 이 구간에 엄청나게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볼 수 없던 수익률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한번 지켜보시죠. 내가 팀원들 이제 수익률 발표할 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AI 생태계에서 큰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니까 그때까지 가면은 미국 시장도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잘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지금 퍼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제일 좋기는 안 팀장하고 같이 글로벌 전략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중화권에 그 중국 정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홍콩 정부에서는 발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중국 내수 시장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예, 지금 홍콩 시장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고 지금 타격을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시장 전략적으로 아주 재밌어요. 지금 그렇게 좀 예. 근데 해외 투자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22%예요. 엄청나게 때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만 좀 줄여주면 고맙겠는데.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